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지금의 외로운 세기는 우리에게 독특한 경제, 정치, 사회, 기술적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사람들이 연결되기 결코 쉬웠던 적은 없지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갈수록 서로를 차이의 기초에 파악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전 세계적으로 타인과 긴밀히 얽혀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 지역 공동체는 꼭 강화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도 건설해야 한다. 네, 오늘은 저자 노리나 허츠의 책 고립의 시대, 초연결 세계에 격리된 우리들에서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왜 공동체여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요. 경기도에는 5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있습니다. 구리 FM, 성남 FM, 수원 FM, 안산 FM, 화성 FM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밀착형 라디오로서 지역의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소출력 방송입니다. 독립미디어로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라디오는 안산의 단원 FM으로서 단원 FM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동료 시민들이 동료 이웃으로 서로 고립됨이 없이 그리고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동시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네, 구화 숫자들의 오프닝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만들기를 요청드려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서로에게 오픈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우리가 다음에 모실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죠. 네. 누구에게나 울어야 하는 날이 있어 내 앞에서만 열리지 않는 문을 만나면 때로는 커서 때로는 작아서 조금 특별한 색깔을 좋아해서 넘지 못하는 성이 있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이제 안무를 정하기로 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세 번 노크를 하면 활짝 열어주기로. 누구에게나 들려줘야 할 말이 있어. 태어난 대로 느끼는 대로 살면 된다고. 이건 새로운 시작, 깨질 수 없는 약속. 난 너의 믿음을 인정할 테니 너도 내 사랑을 응원해 줄래.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이제 안무를 정하기로 해. Open your mind, open the door. 세 번 노크를 하면 활짝
네, 안녕하세요. 홍경욱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선생님을 잘 알지만 청취자들은 또 선생님을 모를 수 있으니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소개 크게 드릴 건 없는데 네. 일단은 안산에서 어느새 20년을 살고 있는 안산 시민이고요. 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네. 또 작은 아이가 네. 결혼을 해서 손녀를 낳았어요. 네? 네? 정말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여탄 할머니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 얼굴을 못 봐서 사람들이 진짜 그렇구나 할머니구나 하실 테지만 저는 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외모가 거의 동안이셔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늦둥이냐 아니면 늦둥이 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좀 어정쩡한 나이 때문에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라는 호칭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경제활동이 현역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네네. 진짜요? 네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로서 현역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제가 50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네. 좀 공교육에서 네. 많이 모든 걸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제가 요즘에는 안산 시민으로서 네. 이곳저곳에 개설된 네. 프로그램을 많이 열심히 듣고 있는 좀 수강생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랑 만나신 곳이 다른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먼저 선생님께서 아는 척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팸책방에서 네. 예, 토론회 비슷한 거 하면서 네. 영화 보고 나서 네네. 예, 그때 초대 손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해 네. 주셨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네네. 안산 시민자치학교라고. 예. 그거 외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노동대학도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네. 10기 수강생으로 입학을 네. 해서요. 10강 무사히 다 듣고 실효증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노동대학이 너무 궁금해요. 저희 이제 라디오 제작 교육 팀장이신 최은경 선생님도 그 노동대학에서 상 받으셨다고 아까 네네네. 그러셨잖아요. 아까, 네. 예. 그런 것처럼 노동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공회 대학에서 꼭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노동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함께 이제 받아들여서 네. 꼭 신영복 선생님도 계셨고 그죠? 네네. 또 알만한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주민하고 활동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주민 활동 중에 제가 아는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노동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유명을 달리한 친구 한 2명 정도 있네요. 굉장히 리더로서 앞장서서 활동했었는데 그래서 노동대학은 저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을까요? 노동대학. 일단 아까 자기소개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공교육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네. 모든 사람들이 노동대학에 입학하셔가지고 꼭 수료를 하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그동안 근로자라는 말이 저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노동대학을 다녀보니 근로자와 노동자가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네. 어감상 네. 노동자면 되게 뭔가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서 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노동자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인지를 했고 노동자로서 바꿔야 될 이제 제도라든가 그런 네. 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더 제대로 알았고 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노동은 이런 거다. 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 권리다라는 네. 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삶을 배워가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주변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어요. 아우, 지금 노동대학 선전하러 나온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정말 선생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가 대다수가 사실은 노동자잖아요. 예, 누가 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뭐 재벌들이 운영하는 뭐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뭐 물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노동자가 없이는 기업이 굴러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태를 보시면 네네.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 노동자를 비용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익숙해져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노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네. 그죠? 네. 우리가 뭐 책상에 앉아서 화이트 칼라로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고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인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임금을 받는 존재가 됐을 때 노동자라는 그 호명이 당연히 우리에게 붙는 것이고 또 어떨 경우에는 화물연대처럼 노동자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여기도록 만들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 노동연구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청을 받는 개인 1인 사업장에 네네. 다 사장이라는 호칭을 주지만 알고 보면 옷 만드는 큰 패션 회사에 다 종속된 노동자인 거죠. 왜냐면 관리 감독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직 대중의 인식이 구별도 잘 못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노동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네네. 용납이 안 돼서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하고 사실 우리가 저항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소개를 들으면서 선생님을 여기저기서 마주치게 되면서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바쁘실까? 나도 바쁘지만 선생님도 많이 다니시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저야 단원 FM 때문에 아직 지역을 잘 몰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고 하는데 선생님 알기로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안산에서 이렇게 자주 다니시게 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올해 3월 말쯤에 네.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에 좀 제한이 있었고요. 네, 네. 재활 기간을 이제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 안산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네. 몇 주 안 남은 이제 네. 22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끝자락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사고가 나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아픔도 있었고 불편함도 있었지만 네. 그 사고로 인해서 제가 또 하나의 이제 사고가 확장되기도 했고 그 깊이가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안산에 이제 하나하나 다녀보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또 만나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지경도 넓어졌고 네. 또 인맥도 확장이 됐는데 네. 그 인맥들이 또 이쪽 가면 또 이쪽 관심사에 또 모이게 되고 네. 저쪽 가면 또 다른 곳에서 또 한번 겹치게 되고 네. 그런 이제 우연이 계속 겹치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건데 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네. 한번 해보게 됐어요. 네. 알고 보면 바닥이 좁죠.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때쯤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안산에서 단원 FM 때문에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지만 선생님이나 저나 네네. 안산 주민이란 인식보다 그냥 안산은 주거지 정도의 개념으로 서울로 열심히 쫓아다니고 뭐 전국 단위 활동을 했지만 정작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서 이제 네. 발품을 팔아가면서 만나다 보니 선생님과 제가 동선이 겹쳐가지고 네.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아마 같은 마음으로 뛰어다니는 많은 또 활동가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서도 만나고 저기서도 만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정미라의 꽃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바뀌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네. 정미라의 꽃이라는 노래였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가지고 만드셨나 봐요. 네, 너무 가사가 좋지 않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예, 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선생님하고 나눌 얘기가 바로 이 꽃처럼 너라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선생님께서 또 여러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그 성소수자도 또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예, 결이 또 달라서 네, 네. 우리가 뭐 아는 건 트랜스젠더, 뭐 동성애라고 소위 얘기하지만 뭐 게이, 레즈비언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있죠. 그 네. 뒤로.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왜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셨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앞서 자기 소개에서 제가 누락한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네. 저한테는 두 아이가 있어요. 네, 네.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네. 한 아이가 성소수자이고요. 네. 아들로 태어났다가 딸로 성전환, 성확정 수술을 이제 네,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지 다 마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잘 네. 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여성으로서의 예. 이제 본인의 사회성을 좀 넓혀가는 중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네네. 이제 제가 활동하는 분야가 좀 컸었고요. 네. 주변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관계로 네네. 제대로 그렇죠.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네네. 또 혹시 성소수자의 자녀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디서 정보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네네. 상담도 해드리고 네네. 또 당사자분들이 또 저희 모임에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면은 네. 부모님들끼리 연대해서 토닥여도 드리고 네. 정서적인 공감도 해드리고 네네. 그런 활동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체성이 있고 크게는 지향성이 있는데 네네. 정체성 안에는 트랜스젠더라고 말씀하신 그런 네. 엄브렐러라고 되게 네. 크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MTF, FTM하고 크게 이제 이분법에 의해서 네. 남성, 여성으로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네. 음,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네, 여성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예.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지만 네. 남성과 여성을 다 같이 이제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제 딱 나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 네네네. 예, 얘기하시는 분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계시고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지향성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네. 이성애로 많이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동성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네. 게이라든가 네. 레즈비언 네.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애자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지향성의 범성애자라도 있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지향성도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네. 넓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네. 아이를 통해서 부모 모임에 가서 저희 네. 아이들을 이해하고자 네. 이제 공부를 했지만 네.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스펙트럼 점점 넓어지는 걸 네,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알게 됐고 네.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 네. 정체성, 지향성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아까 이그 노랫말처럼 네, 맞아요.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 그 그럼요. 자체로. 네.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멋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저 역시 50년을 훨씬 넘게 살면서 네. 제가 남성으로 여성으로 혹은 뭐 제가 이성이자든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제 네. 삶에. 네. 근데 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네. 그걸 잣대를 대면서 네. 이렇다 저렇다 네. 이제 왈가왈부 하시고 네. 그거는 틀렸어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네. 좀 불편하고 네.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제대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전 또 한 가지 요즘에는 드랙이라든가 네. 드레스 크로서 네. 분들도 계세요. 네. 네. 근데 이분들도 성소수자다 아니다 또 왈가왈부 만들들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 표현 역시 하나의 존재로서 가치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도 소수자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성소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키어는 내 옆에서 일하고 있다 책을 보시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부인을 해요. 나는 성소수자 몰라. 나는 게이 레즈비언 내 주변에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트랜스젠더인지 게이인지 레즈비언인지 티 안 나는 뭐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별할 능력이 저희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커밍아웃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충분히 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건가 말 건가 뭐 그 커밍아웃 할 사람도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회가 만약에 편견이 없고 우리의 다름을 틀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적대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할 텐데 문제는 커밍아웃 이후에 받게 될 불이익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또는 편견이라든지 낙인이라든지 이런 게 두렵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 앞에서 커밍아웃 안 할 때 저는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그건 너가 인격이 잘못돼서 그래. 네가 성격이 좋지 못하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 탓을 할 게 아니야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차별금지법 10년 넘는 음. 활동을 통해서 사실 많이 깨닫고 배우고 고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매번 조심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이제 영화 너에게 가는 길 네네. 보시면 성수저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경호 선생님께서 지금은 거의 뭐 강사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하셨고 네.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계셔서 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아마 청취자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저는 아이 입장에서 제가 훌륭한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주변에서 뭐 그 정도면은 좋은 엄마 맞아라고 인증을 나름대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면피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네네. 저희 아이한테 저는 커밍아웃을 받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거의 이제 진학도 안 했고요. 진학을 안 했으면 취업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취업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공부했던 부분이 아이들 진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나름대로 그쪽에 생각이 좀 오픈돼 있고 그래서 네. 아이한테 그냥 결정권을 주고 탐색 과정인가 보다. 그래 꼭 지금 뭔가 결정하지 않아도 돼. 너 알아서 해라고 편하게 이제 유연성 있게 처음에는 했었는데 네. 그게 1년을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점점 부모 입장에서는 초조해지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또 아이가 뭔가 왜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네. 이어서 잘 하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뭔가에 걱정스러운 수면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렇게 놔두자니 뭔가 염려는 되고 네. 그래서 1년을 이제 지켜보고 가족들하고 함께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다가 네. 이제 거의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5년 전 이맘때. 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하고 아이를 불러 앉아서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억눌렀던 감정들이 이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엄마는 네가 이렇게 1년 동안 이거 경계선에서 넘나들면서 이렇게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의 냉소적인 눈빛이 저하고 마주치게 됐는데 그 냉소적인 눈빛으로 저를 입 한 번 뻥끗도 안 하고 그 서슬퍼런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듣고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제가 질문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게 더 괘씸한 거예요. 네. 저 입장에서는. 네. 뭔가라도 반응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도대체 왜 그런지 좀 얘기 좀 해봐라고 이제 좀 한 옥타브 올라가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리를 좀 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공부하는 분야도 있고 청소년에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에도 관심이 있고 하니 자기가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숙제를. 네네. 도발이었어요. 저한테는 진짜. 도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봐라 너무 괘씸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자기 아이에 대해서 들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시작해서 차마 그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진 못했지만 이제 목 안까지 차오를 만큼 네. 그런 감정에서 이제 아이하고 마주 하다가 그래도 아이가 입을 열고 물어보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긴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이제 총망라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해서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는 건 성적인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캐치해내신 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매뉴얼에 진짜 충실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성적인 부분이니라고 전 그것만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도도했던 그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막 흔들리면서 한 몇 초간 좀 정적이 흐르더니 엄마 나 트랜스젠더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얘기에 답이 있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아이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네네. 진단을 받아야 되고 네. 호르몬 이제 테라피라는 것도 네. 있고 이제 네. 이후 이제 여러 절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진단을 받았고 네. 이제 이후 아이하고 그 이제 절차적인 방법에 따라서 호르몬도 이제 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까지 음. 완료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난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엄마로서 좀 뭔가 감수성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좀 나름대로 열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의 그런 얘기를 다 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네. 저희 신랑은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어, 남편하고 이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네. 이런 큰 갈등이 있었고 남편을 오히려 설득하고 뭔가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좀 많이 에너지 소모가 됐었고 네. 근데 아이하고는 오히려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대단하세요. 사실 그 부모로서 자녀가 커밍아웃 했을 때의 반응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네. 이해하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근데 엄마들이 대체로 이해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시고 아버님들은 이제 난리 나시죠.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양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그 다음의 삶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회와 싸우면서 또는 사회에 커밍하지 아웃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데 사실 그 가족 관계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당사자분들도 네. 가족한테 커밍아웃하는 게 가장 마지막일 때가 네, 많잖아요. 맞아요. 예. 주변에 알고 보면 제일 늦게 커밍아웃한 네. 게 가족이었고 네, 또 네. 부모님이었고. 네. 근데 저도 저희 아이가 트랜스젠더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양가 부모님들한테 가족들한테 커밍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제 주변 친구라든가 지인들한테는 커밍아웃을 다 했는데 네, 네. 역시 부모님들한테 제일 늦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네.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는 성소수자지만 저는 성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혼 이제 아이를 뒀잖아요. 네. 출산을 했고 네. 어, 그래서 출산을 해서 이성애자로 어쨌든 네네. 캐테고리 안에서 살아왔지만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예. 제 아이지만 제 아이의 부모지만 엄마지만 네. 아이의 그 오롯한 그걸 갖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제한점 때문에 네. 아이를 오롯이 이해한다는 게 참 힘들었었고요. 네. 진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는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지향성이라든가 네. 삶에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게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 네. 지경에까지 왔지만은 네. 그 과정 아이가 얼마큼 힘들었을까 네.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생각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네. 속에 있는 아픔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막연하게 처음에 부모 모임에 갔을 때는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계셨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토해내지 못한 이제 그런 감정을 그쵸. 토해내느라고 그냥 울었다면은 나중에는 활동하면서 당사자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이제 귀 기울이고 하다 네. 보니 진짜 속에 있는 이 아픔이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런 아픔들이 올라오는데 네. 이거는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부모 모임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가요? 왜 오시면 일단 울기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홍영호 선생님도 우는 것부터 시작했겠군요. 네네. 성소자 부모 모임에서. 근데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공동체. 네. 어쨌든 큰 공동체가 있지만 또 이거는 이제 어떤 성소수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뤄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같이 저항해서 싸우고 또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당사자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지지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앞장서 주실 때 그때마다 너무 부럽다. 아니 저희는 각계전투 하는데 저도 뭐 당사자로서 국제결혼한 사람이다 보니까 받는 사회적 편견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위 혼혈이라고 부르는 또는 다문화 뭐 가정의 자녀라고 부르는 아이를 키우면서 싸우지만 사실 그 아이가 겪어야 될 그 삶과 내가 겪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 한국인의 그 순수 혈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국적 외모를 가진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겪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상황들이 저희 아이는 또 모델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더 이제 그 모델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걔가 그 직업을 택할 때 사실 그것도 고려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서 백인 혼혈과 또 아시아인 혼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흑인 혼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는 부모로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손을 잡고 있지만 결국은 또 나는 나로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되는 아픔과 또는 극복해야 하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국 야 이걸 왜 극복해야 돼? 맞아요. 있는 대로 나 인정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래 아이보다 내가 더 뻔뻔할 수 있고 내가 아이보다 더 지금은 목소리 크게 낼 수 있으니 나도 전선에 나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주민 운동 거의 20년 넘게 이전부터 해왔는데 아마 우리가 부모여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좋은 세상이 물질로 부유해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똑똑해지는 것보다 그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누구와 살아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 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게 우리에겐 힘이고 또 우리가 그걸 넘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전체 연대 안에서 또 이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 시민으로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데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서울에서 그때 활동하는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정인실 선생님을 이제 뵀었어요. 먼 발치에서 이제 대표로서 이제 네. 활동을 영역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네. 그래갖고 들어보니까 안산에 거주하신다는 소리를 네. 들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렇게 네. 든든하신 분이 안산에 계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사는 안산에 막상 와서 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활동을 다 하고 집에 귀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사는 거주지 안산에서는 너무 이게 인권에서 소외된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왜 무대 위에서 네. 막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그 헛헛한 그런 기분이 딱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 안산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지만 이거를 저 혼자 뭔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도 사실상 많이 어려웠었고 용기도 솔직히 안 났었고 기존 단체에 들어가는 게 두렵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맞아요. 모르겠고 예.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되게 내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니시니까요. 모를 예, 수밖에요. 근데 제가 무척 내향인 사람이라 네. 그래서 이 내향의 성격이 네. 이 성향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진짜 이게 발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 욕구에 비해서 뭔가 네. 활동이 되게 미비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희 선생님 든든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같이 손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먼저 가서 안석대 해드렸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너무 반가웠고 네네. 왜냐하면 안산에서 저희가 그 책 모임이 있었잖아요. 네네. 들락날락이라고. 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안산에서 커밍아웃 하기가 너무 힘들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의 그 사회적 반경이 다 겹치고 알기 때문에 내가 커밍아웃 하는 순간 지역사회가 다 알게 됐을 때 내가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안산에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영화 보기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연애담이었나 그건데 그 포스터를 붙여놨더니 의외로 이제 아주 많이 온 건 아니에요. 한 두세 명이 왔을 때 그 한 명이 자기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왠지 나를 부르는
비밀 암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전체 사회에 커밍아웃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안산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안산 시민사회에 본격 들어가진 못했지만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미 활동이 너무 바빠서 솔직히 잠만 자러 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월요일 하루 쉬는데 그 월요일을 짬을 내서 이제 그 모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도 언젠가는 안산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관련한 활동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먼저 아는 척을 해주시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팸책방에 페미니스트 책방에 이제 그 모임에서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네네. 너무 좋다 그래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네. 노래는 하나 듣고 와서 우리가 쉬고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시와의 네. 겨울 아침에라는 곡인데요. 제가 또 시아를 워낙 좋아해요. 들으면서 같이 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아침에 김이 서린 창문에 밖에 구름 뒤로 해가 떠오네 모처럼 일찍 일어나 이불 속에 누워 오늘 할 일과 어제 있던 일 만난 사람들과 나눴던 작은 이야기 내게 주었던 그 눈빛 나직한 목소리 너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사랑해 힘이 들 때면 기억하라 따뜻한 목소리 겨울 아침에 김이 서린 창문에 밖에 구름 뒤로 해가 떠오네 조금만 더 이불 속에 있을래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얘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제 반대 세력들의 논리가 항상 있어요. 그죠? 네. 그 논리가 참 듣기 싫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성소수자의 권리를 얘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그래.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또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오해들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반대 진영의 네. 목소리를 들어보면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은 뭔가를 선택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사자분들 성소수자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렇죠. 저희가
이성애자로서 네. 저희가 뭐 시스젠더로서 네. 저희도 뭐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역시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성소수자도 각각의 지향성, 정체성대로 태어났을 뿐인데 네, 네. 그걸 놓고서 뭔가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슨 된 이제 존재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맞아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를 계속 증명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진짜 존재 자체를 자꾸 부정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맞아요. 진영이라는 생각 때문에 네.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네. 또 그럴수록 저희 이제 당사자분들에게 힘을 좀 북돋워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생각해 좀 더 크게 확장시켜 보면은 이게 결국은 다 인권 가장 기초적인 인권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 반대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거기에 계속 저희는 반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너무 이분들이 진짜 성실하세요. 네. 저희 활동하시는 부모 모임에 나비님이 계신데 반대가 성실하다. 네네. 이 나비님이 항상 네. 어록을 많이 이제 네. 만들어내시는 분으로 네. 유명하시고요. 네,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진짜 이 반대파들, 네. 이 악의 무리는 너무 성실하다. 네. 근데 제가 진짜 실제로 경험한 게 네. 그때 다른 기사를 이제 검색하다가 링크를 타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쪽 반대 진영의 사이트를 가게 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쪽이 뭔가 되게 크게 활동하는 그런 사이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너무 네. 촘촘하게 그런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거 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라든가 뭔가 동의하시는 분들의 그 게시글을 보고 아 진짜 숫자로는 네. 이분들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처음에 예전엔 댓글에다가 일일이 그거 아니에요 음. 이런 거예요 일일이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안 그걸로 통하죠. 해서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달려드시잖아요.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그리고 뭔가 기사가 뜨면은 이분들이 뭐 좌표를 입력한 것처럼 뭐 맞아. 시간에 관계없이 와서 막 그 다음부터는 맞아요. 뭐 이런저런 네. 악플을 하시는데 네. 너무 상처가 크죠.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악플의 이제 상처도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저는 안 되려. 봅니다. 아예. 저는 봐요. 보면서 네. 그것도 내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저는 안 보고 평안하게 살려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분들이 한편으로는 음. 어느 순간에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잘못된 정보라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네. 논리로 네. 저렇게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네. 그걸 계속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맞아요. 그분들의 반대 세력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어떤 종교 안에서 누군가의 특정 종교적 리더에 네네. 의해서 이제 세뇌당한 이야기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그거를 신념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뭐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를 좀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분들 말은 내가 사랑해서 이랬는데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언어들이 거칠고 폭력적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항상 네. 그분들과 대척점에 있을 때 우리의 화력보다 그들의 화력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력이라 하면 스피커의 사운드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항상 비영리들은 돈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장비도 딸리고 한데 그분들은 어디서 그렇게 뭐 헌금을 많이 걷으셔서 그런 건지 진짜 시설도 텐트도 크고 뭐 스피커도 크고 그렇게 또 교인을 동원해서 또 일일이 세워놓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보여주는 모습이 자기 교회의 이익 챙기기라든지 뭐 자기가 목회자로서 저지른 비리에 의해서 비난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쩔 땐 보면.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인데 사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걸까라는 그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성소자가 존재한 게 창세기부터라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항상 그
모자라 정상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항상 배제해온 역사이지 않을까.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것도 어쩔 땐 슬퍼요. 여성들을 배제해온 역사가 있고 또 장애인을 배제해온 역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할 때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또 그렇게 구별하면서 차별한 것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등장한 예수님에 의해서 사실 그런 율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약자와 계셨고 혼혈인 사마리아인과 계셨고 죄인인 자케오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소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행위라는 것은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행위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슬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니라고. 그리고 이거를 질환으로 여겨서 예전에는 오랜 역사 동안 사실 고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던 그 오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당하신 역사가 있고 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 얘기는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차별금지법에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 지역에서 단원 FM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23년에 아무래도 홍경호 선생님을 또 뵙게 될 것 같아요. 자주. 네. 그래서 홍경호 선생님이 희망하시는 2023년 한 해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소망도 들어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또 이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많이 바빴더라고요, 정말. 네. 집에 하나하나씩 쌓이는 수료증과 이제 수료증과 네. 함께 성실상도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부러웠습니다. 살았구나 예. 싶어서 네. 일단 나름대로 흐뭇했고요. 네. 그다음에 올 한 해 열심히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네.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때 더 네. 크게 낼 것이고 더 네. 분명하게 낼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대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서 네. 지금 제가 노동대학에 아까 네네. 처음에 언급을 했었는데 노동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안산에 네. 한국 와이퍼 이제 회사라는 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노동 상황이 너무 힘든 걸 알고 네네. 그쪽이 요즘에는 연대 같이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현장에 못 나갈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같이 그 힘을 실어드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노동자로서 이제 제가 정체성을 좀 느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는 곳이 요양원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 그 요양원에서도 네. 이제 종사하는 직무자들 네. 직무별로 다들 힘든 상황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 네. 우리 돌봄 네. 현장에 네. 이제 그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네. 제가 대신이라고 할 건 없는데 네. 네. 좀 더 소리를 이제 많이 발언하지 못하시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네.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목소리입니다라고 같이 독려도 네. 해드리고 네. 네. 그런 역할을 좀 더 치중하면서 네.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활동은 네. 구심점이 이제 네. 항상 돼서 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거고요. 네. 또 내년에도 제가 네. 부족한 역량은 계속 하나하나 채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내년엔 또 어떤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까 찾아봐 다니면서 네. 또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하면서 네. 네. 그렇게 열심히 또 살 것 같습니다. 저랑 약속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라디오 진행하기로 네네. 하신 거. 아니 왜냐면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홍경 선생님이 혼자 이제 선생님의 그 기획에 의해서 많은 그 소수자들의 얘기를 또 선생님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되거든요. 네네. 물론 뭐 조회수가 제가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라디오에서 정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통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미디어가 가진 힘이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 같이 해야지 연대하자 지지하자 이렇게 또 용기 내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건데 2023년에는 홍경화 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그래서 많은 초대 손님을 불러서 또 이야기 나누시는 라디오 하나쯤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단원 FM에 네. 유튜브도 있잖아요. 네. 좋아요하고 네. 구독 꼭 필요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이셨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게 되는 2주의 안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홍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꼭 눌러주시고요. 2주의 안산에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거나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댓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남은 주말 평안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만나 뵀으면 합니다. 진행의 정혜실, 초대 손님의 홍경혁 선생님이셨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공동체 라디오 2주의 안산입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캠페인송을 틀 텐데 저희 단원 FM에서 SDGs라고 해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17가지 의제를 다국어와 함께 캠페인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많이 신나시기도 하고 함께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절로 드실 텐데요. 캠페인송 들으면서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원 FM 88.7MHz 곧 개국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함께 캠페인송 듣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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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oals G S D G 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 속 식지를 보존해요.
15e,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 모두 행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어봐요.